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차림으로 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지난번 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제가 또 그걸 토대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수업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5 스텝을 통해서 이제 6번째, 7번째 발에 포인트를 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스텝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스텝들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사진을 캡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캡처된 사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혼자 이 망가진 이어폰을 가지고, 한쪽은 있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제 음성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이제 신미왕복 달리기 때문에 이 신미왕복 달리기는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것과 같이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스텝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활용이 되면 20미 스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피니시 동작. 레이저가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피니시를 할 것이고, 또는 목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목각을 정확히 놓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미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다음번에, 오늘 말고 다음번에 피니쉬와 20미 왕복 달리기를 복합적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 5번째 스텝에서 5번째 발에서 길게 뽑아서 그대로 6, 7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턴을 토하는 동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6, 7발을 6, 7 이런 형태로 놓여지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놓여질 거였는데, 대부분 제가 실기 동작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정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스텝을 잡고 보통은 이렇게 발을 완전히 내가 다시 나아가는 방향으로 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트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틀게 되면 이게 바닥이 안 미끄러지면 괜찮은데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대학 실기는 겨울에 이루어지는 실기가 많기 때문에 겨울의 바닥은 아무래도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다. 그래서 마찰력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접지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5번째 발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6, 7 잡았어요. 그죠? 6, 7 이런 식으로 잡아놨으면 내가 그대로 정면을 90도로 꺾어주는 거예요. 무게중심 뒤로 누우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발이 따라오는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연결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연결 동작은 보시면 5, 6, 7, 8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보이시나요? 6, 7번째 발부터 미리 무게중심이 약간은 내 뒤쪽에 실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천천히 넘어가면 7, 8에서 이제 8번째 발 몸의 중심이 완전히 기울었죠. 그 다음에 다리도 길게 뻗고, 그 다음 이 뒷발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주시면 돼요. 놓아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턴할 때 포인트 동작의 발은 몇 번째 발이야? 바로 6, 7 다음에 8번째 발. 이 8번째 발이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길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몸의 중심 뒤로 누워서. 다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쭉 해서 뻗고, 그 다음 발 자연스럽게 놓아준다. 이게 속도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손을 짚었다가 바로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설명드릴 건데, 자, 쭉 내가 6, 7 잡고 8, 9 이렇게 반듯하게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낮춰서 짚고 넘어가게. 한 번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6, 7, 8, 9 빵!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10m를 이만큼만 뛰면은 제가 턴이 몇 번 있다고 했죠? 10m든 20m든 3번 있잖아요. 3번. 턴이 3번이나 있어. 3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씩 거리를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뛰면.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내가 속도가 빨라서 또는 브레이크를 너무 멀리서 잡아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형태가 생겨요. 그런 친구들은 계속 이만큼씩 돼요. 그럼 3번을 이만큼의 거리를 버리게 되는 거야. 이만큼의 거리를. 내가 손을 뻗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앞에서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무게중심 지금 어디 있어? 무게중심도 지금 바로 제 아래에 있잖아요. 나는 바로 뛰어가야 되는데 이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나는 이렇게 미리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거리가 이렇게 어깨 넓이가 더 멀어지게 되면, 선생님 어깨 라인보다 더 넓어지게 되면 이게 손을 짚기 위해서는 이만큼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돼. 선생님 저 안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요. 어떻게 거리가 또 늘어났죠. 따라서 어깨 넓이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깨 넓이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도 이 거리를 이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무게중심을 미리 넘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관성을 이용해서 빵 치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무게중심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게중심의 이동을 연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많고, 선생님 무게중심이 또 얼마만큼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그냥 아무 때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벽에 기대 놓고 어깨 넓이 정도로 길이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어깨에 기대, 벽에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낮아져서 그대로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 나오시면 내 몸이 비스듬하게 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서 빵 밀어가죠. 그래서 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빵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무게중심이 이만큼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10미 왕복 스텝을 먼저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서 20미 왕복 스텝을 또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발에서 길게 뻗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대로 무게중심을 유지한 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6, 7 스텝을 잡아서 8, 9번째 발까지 턴을 하는 동작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연결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연결시켜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자,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동작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9스텝 중에서 이제 6번째 스텝입니다. 즉, 5번째에서 길게 뻗은 스텝 다음
이제 잔발을 잡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은 다른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의 위치, 발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약간 좀 틀려는 있지만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과도하게 틀리거나 그렇게 되면 자세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첫 번째 스텝의 발의 위치가 정면을 바라보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될 건데요. 이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서는 이제 일곱 번째 스텝이 되겠죠. 이제 일곱 번째 스텝에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발의 위치가 정면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상체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무게중심이 아까 여섯 번째 발보다 약간은 뒤로 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 놓았는데 다음 동작과 비교를 해보면서 점점 상체의 기울기, 즉 무게중심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덟 번째 발의 스텝을 준비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은 아까 그 기울기에서 거의 비슷한 기울기이지만 가슴의 위치가 조금 더 틀려 있는 형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슴의 위치가 아까보다 좀 더 열려 있게 반대 방향으로 열어놓는 동작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덟 번째 스텝이 이제 90도로 꺾어서 들어오는 동작을 준비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발의 위치가 들어오는 그 방향을 한번 보시면 거의 엔드라인과 정면인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즉 여섯 번째 스텝과 이제 일곱 번째 스텝, 그 다음 여덟 번째 스텝이잖아요.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스텝의 가운데 방향, 중심, 그러니까 즉 몸의 명치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여섯 번째 스텝도 약간 그러니까 여섯 번째 스텝에서 왼발을 짚었으니까 왼발이 나오는 방향이 아까 짚었던 것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스텝은 아까 발에 놓았던 위치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중심으로 끌어와서 명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엔드라인 중앙 쪽 또는 내가 손을 짚기 위한 쪽에 좀 더 안쪽으로 끌어와야 한다. 그 준비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0도로 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사진은 이제 보시면 아까보다 상체가 더 열려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더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덟 번째 스텝에서 상체가 완전히 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 여덟 번째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체를 열면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준비 동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발을 보시면 조금 더 90도로 틀어 놓은 상태가 조금 더 보이시죠? 그리고 보이시면 아까보다 그 발을 더 안쪽으로 끌어와서 이제 제가 터치를 하기 위한 또는 뭐 부저를 누르거나 목각을 짚기 위한 준비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게중심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서 기울기는 표시를 안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두 발의 모습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은 90도로 완전히 틀어서 놓여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발, 마지막 이 아홉 번째 발의 스텝이거든요. 이 아홉 번째 발의 스텝은 선생님 이걸 어떻게 동작을 취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아홉 번째 발은 딱히 어디다 내가 놓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발이 1번에 있는 발이 90도로 틀려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발도 90도로 틀어서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발의 각도가 반대 방향으로 이게 확실히 더 꺾어버리게 되면 두 번째 발도 더 꺾여서 놓여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바로 이 두 발이 골반에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발의 움직임과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2번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발이 더 중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맞추기 쉬우시겠죠? 그렇죠. 1번 발, 이 1번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 발의 위치가 지금 파란색 선과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놓아주시면 2번 발은 이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놓여지면서 이 발의 방향은 결국에는 옆으로 된 11자로 놓여진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6번째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선생님 얼굴이 초사인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장난이고요. 자, 이 9번째 발 보시면요. 이 엔드라인 선과 어떤 방향으로 같이 있나요? 거의 평행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덟 번째 발 앞에 있는 발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진행 방향 쪽으로 이제 반대 진행 방향 쪽으로 살짝은 틀려 있지만 거의 이 양 발의 위치가 거의 11자 선으로 평행하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발, 그러니까 8번째 발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8번째 발이 만약에 진행 반대 방향으로 더 틀려 있게 되면은 이 반대발도 9번째 발도 더 틀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 평행하게 이루어졌죠. 이랬을 때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마찰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체대 입시 실기를 보러 가셨을 때 겨울에 실기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이 겨울 같은 경우나 이제 또는 미끄러운 바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시를 보더라도 바닥이 미끄럽게 되면은 마찰력이 아무래도 이제 미끄러우면 마찰력이 줄어들겠고 내가 다음 가속을 붙일 때 이 발이 밀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찰력을 이렇게 평행하게 놓아서 마찰력을 높이면 이 바닥에 있는 지면 반발력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튀어가는 힘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턴이 3번 동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더 빠르게 가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빨간색 선에 있는 화살표 선의 방향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양 발의 무릎의 방향을 보시면 진행 방향을 반대 방향을 지금 두 무릎 다 가르치고 있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이 양 무릎이 다 이제 그랬을 때 내 무게 중심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턴이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만약에 이 둘의 발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이 무릎을 이렇게 양방향 이제 반대 방향으로 두 무릎이 쏠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간격도 이 발의 간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는 만약에 이 한쪽 무릎이 이 엔드라인 선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반대 방향으로 모두 다 쏠려 있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턴의 동작이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나온 사진처럼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두 무릎이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이 동그라미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 제가 손의 위치가 정확히 엔드라인 선을 터치하고 있는 형태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연습을 하시게 되실 때 또는 뭐 학원에서도 연습하시는 친구들이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엔드라인 선을 항상 터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몸의 습관이 내가 터치하지 않는 습관이 배이게 되면 실제로 실기장에 가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볼 때 한 50% 이상 높아지게 돼요. 목각을 못 짚거나 또는 부저를 못 누르거나 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엔드라인 선은 내가 터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반대손의 위치, 이 반대손을 보시면 제가 반대손을 땅을 짚고 있나요?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안 짚었어요. 이것도 연습하실 때는 손을 안 짚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기울기를 주는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몸을 조금 더 기울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대로 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연습할 때 손 짚고 연습하는 친구 많아. 반대편 손을 짚고 더 기울기를 가져가는 형태.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것도 대학 때 손을 짚게 허락해주는 학교가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손을 못 짚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손을 만약에 실기를 보다가 짚었을 때는 파울로 규정이 되고 실격 처리가 되어서 실기 점수를 못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실기에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손을 짚지 않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두 가지 선을 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 놓았는데 이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제가 9번째 스텝에 있는 위치를 그대로 이어 놓은 것과 두 번째 선은 엔드라인 선을 제가 조금 더 평행하게 이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엔드라인 선과 9번째 발 사이의 간격이 한 15cm 정도에서 한 20? 좀 안 될 것 같아요. 15cm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저는 10m를 뛴 거예요? 아니면 10m에서 15cm를 뺀 거예요? 15cm를 뺀 거 되겠죠. 그래서 저는 턴을 3번을 하면서 15cm, 15cm, 15cm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총 40m 중에 45cm를 줄이게 된 거죠. 선생님, 15cm가 뭐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신미왕복이나 이신미왕복 같은 경우는 0.1초, 0.001초, 0.1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웃고 울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 9번째 스텝이 엔드라인 선에 오거나 또는 엔드라인 선을 완전히 넘어가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손을 짚기 위해서. 그래서 이랬을 때는 내가 10m를 뛰는 게 아니라 10m, 10.5m, 11m까지 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두 발이 10m 엔드라인 선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손을 짚는 연습을 꾸준히 이뤄 나가시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는 기록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마지막 사진까지 보면서 영상 분석을 이제 사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사진을 한번 더 돌려보면서 실제 내 영상과 비교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코스를 보시면 이 코스를 보시면 이제 10m를 제가 9스텝에 뛰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9스텝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실제로 느린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5번째 발에서는 브레이크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꽝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아요. 다만 5번째 발은 길게 거리를 재는 발이고 그 다음에 아마 빵빵 소리가 2번 들렸을 거예요. 2번. 그 부분이 6번째 발, 7번째 발. 빵빵 이거를 너무 이게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빵빵 놓칠 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노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5번째 발을 오른발로 뻗으셨으면 그 다음에 6번째 발 가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7번째 발도 어느 정도는 살짝 앞으로 가시는 거야. 양쪽에 같이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6번째 발, 7번째 발 살짝 한 반발에서 한 발 정도 반발에서 한 발 정도 차이를 두고 앞뒤 간격으로 있고 그 다음에 8번째 발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서 나머지 9번째 발이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이번 수업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좀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이 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
6, 7 여기까지 연습을 먼저 하셔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분히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잡은 다음에 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그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연습을 더 많이 하실 분들은 다섯 벌까지 가실 필요 없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일단은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포인트 뭐였죠? 길게 뻗고 무게중심 낮춰라. 그리고 내 뒤에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 반발해서 한 발 정도 두고 간격을 놓아라. 끽끽 넣어 빵빵 그대로.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걸 보시고 그대로 잘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제 20m 왕복 달리기를 선생님 20m 왕복 달리기 스텝을 어떻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턴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원리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20m 왕복 달리기는 달려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겠죠?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멀리서부터 준비 동작이 들어가고 빵빵 스텝 한 번 더 빵빵 이거 연속적으로 하면은 빠방 빠방 하고 이제 8, 9번째 발 느낌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